안녕하세요. 국가인권의 미촉 인권강사 이화윤입니다. 네, 사랑채널 복지관 어르신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직접 뵙고 좀 어르신들의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인권교육을 해야 되지만 올해 정말 뜻밖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촬영본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요. 살짝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러면 그냥 꼼짝없이 집에 계셔야 되는데 요즘 그래도 이런 기기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이래서 또 이런 문명의 과학에 중요한 걸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하시고 그리고 막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좀 짜증나고 그러실 때 이렇게 촬영본이기는 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랑채노인복지관이 이 인권 교육을 또 이제 인권에 관련된 캠페인, 그래서 노인 인권에 있어서는 의원에서는 최고인 그런 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다른 사업 때문에 교육을 하러 이제 우리 복지관에 가끔 왔었는데 그때마다 막 이렇게 캠페인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이렇게 인권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좋은 공부도 되시고 그리고 본인의 인권에 대한 걸 잘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저도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의 제목은요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남은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행복한 노년을 위한 나의 권리 찾기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가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래도 다 알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인권에 대한 거, 인권이란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는,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인권의 개념에 대한 거 먼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누구라도 비켜갈 수 없는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노인 인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노인 인권의 이해를 두 번째로 나눠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노년의 행복한 나의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권리라는 건 나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권리도 나의 권리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두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침해받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로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인권 이러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까요? 제가 여기다 몇 가지를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요. 인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권리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우리가 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결국 우리가 편견 없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차별 없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자고 우리 인권들을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권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하고 여쭤보면 이렇게 권리, 편견, 차별 그리고 또 때로는 침해 그리고 또 존엄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5가지 이외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인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보시는 어르신께서 나는 평등 뭐 이렇게 생각이 나. 네,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등도 우리가 인권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연계가 가능하다. 인권이라는 게 범위가 광범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복습하는 의미로. 인권이란 무엇이다?
네, 인권이란 인간이 그 자체로서 뭘 인정받고 존엄성을 인정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든 권리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아마 아니지. 아 우리 이렇게 옆에 봐봐. 정말 그렇게 아니고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인권 침해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라고 벌써 눈치채신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이렇게 인간답게 우리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름답고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나의 권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니 잘났냐 나 잘났냐 아니가 막 이제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예전 세대에서는 인권이라는 거 없었어요.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좀 주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뭐가 있는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알려드린 그 인권에 대한 개념, 국가인권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국가인권에서 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거다. 마땅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어부지리로 그래 될 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내 거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거,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와 평등 등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권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이요? 되게 삶을 깨끗하게 하는 프로그램스? 잘 모르겠네요. 인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어린이, 노인, 양선수, 가수, 환경위원원, 교사, 학생, 여성, 장애인, 피부색, 종교인, 엄마, 아빠, 우리 이웃, 우리 모두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람의. 그죠?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freedom of work, freedom of thought, freedom of free religion. 我觉得人权是平等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천부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대량 학살의 고통을 겪은 후 인류는 1948년 12월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권선언은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인권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인류는 여전히 반인권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세계 인권선언은 역사 속 공장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켜야 할 기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25일
많은 분들의 영혼과 노력에 힘입어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억울하게 인권 침해와 차별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정책과 관행 개선의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셨을까요? 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바로 그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억하실 게 바로 요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인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머릿속에도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자연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은 자연 상태의 사람이라는 건 지위도 없고 뭐 빈부의 차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편견 없이 온전하게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우리 모든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일 경우에 사람답게 산다 이러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제 원시인 시대에 살았던 것 같으면 그때는 뭐 존엄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그럴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답게 사는 게 삶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존엄하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누구는 존엄하고 누구는 존엄하지 않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엄성은 이렇게 뭐 태어나는 것처럼 바로 주어지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당신 이거 존엄성 가져요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가는 걸, 이게 바로 존엄성을 내가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존엄한 것이라는 그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엄을 찾아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이제 인권인데요. 이렇게 존엄을 찾아가는 인권이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진짜 정말 당연한 거야? 아니면 혹시 그거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야?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궁금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익숙한 상식적인 것에 이거 맞아?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고 늘 다시 한번 질문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게 아닌가를 되묻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인권이 이야기하는 존엄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을 때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여기어다 보면 그것이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편견인 줄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편견에 또 익숙해지다 보면 뭐가 안 보이냐? 이게 또 차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 차별과 편견이라는 건 막 이렇게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차별적으로 보다 보면 그 차별 안에 편견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이걸 편견인 줄 모르고 되게 편견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강요를 했을 때는 그게 곧 그런 것들을 받는 상대방에게는 차별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과 편견은 악순환인 것 같은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호랑이한 것도 원래 그랬잖아 라고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차별을 내가 혹시 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는 왜 내가 차별받았지? 나는 그렇게 차별하고 그러면서라고 아니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한번 잠깐 돌아보시면
나는 혹시 차별하지 않았을까? 내가 혼자 차별만 받기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되물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본인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인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 때 거기에 차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게 차별이라면 그래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어 라고 그 차별을 찾아낼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인권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인권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어르신들께서 나는 세상 그런 거 모르고 살았네. 뭐 그런 거는 뭔가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뭘 그렇게 무슨 어디 가서 무슨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차별을 갖고 얘기를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차별도 하게 되고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갖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인권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인권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합의되지 않았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세우고 사람을 우열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재산이 많거나 적은 거, 또는 여성인가 남성인가 하는 성별로, 또는 어디 출신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뭐 잘생겼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줄 세워서 혹시 뭐 열등을 치부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숨은 인권을 찾는 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분노나 어려움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했었는가, 또는 나의 즐거움 속에, 나의 행복함 속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웃의 고통이 그냥 스펀지처럼 스며들어가고 그게 이웃의 고통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되돌아보고 되물어보는 이런 어떤 숨은 인권들이 우리에게 정말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되돌아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상식에 질문하고 되묻는 것, 이게 우리가 인권이라고 한다면 이 인권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권 감수성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인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권이 날개를 달다, 아니면 꽃을 피우다, 활짝 인권을 만난다, 아니면 인권과 마주한다. 그래서 인권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누군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께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꽃 피우듯이 스며들어야 되는 것, 뭐 꽃 피우듯이 아름답게 번져나가야 되는 것,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권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고요, 좀 좋은 세상이 같이 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어르신들, 좋은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이렇게 돈이 좀 많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높은 권력의 위치에 있어서 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 아니면 뭐 좋은 어떤 주거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 뭐 아니면 건강을 아주 정말 내 나름대로 나는 건강 하나면 이 세상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세상이라고 하시는 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난 그런 거 말고 봉사하는 삶이 내가 훨씬 더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거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건 이 세상이 정말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권에 대한 교육도 들으시고 고민도 해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차별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뭘까요? 차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이라서 여성이라서 서로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서로 주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성차별하지 말아요 하고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외에
나이에 연령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니면 돈이 많고 적거나 누군가는 많이 배우고 뭐 배우지 못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가 사실 인권 감수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옆에 가지고 저 사진을 보면 아마 우리 기억하시는 어르신들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야말로 드라마 사상 뭐 시청률 60몇 프로가 나왔다는 근래 일단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하세요. 거기에서도 보면 바로 이렇게 성차별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쌍둥이 남매인데 남자 아들에게는 귀남이, 여자에게는 후남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가부장들인제도 아니면 남아 선호 사상들 때문에 약간의 성차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차별은 바로 이 연령 차별이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된다. 서로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갈등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연령 차별. 서로 비난하고 혐오하는 표현들을 막 쓰는 그런 어떤 차별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 바로 그 이유는요, 요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이 시대에 진짜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도 많지 않아서 이제 얼마 후에는 그야말로 노인이 더 많은 세상,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시잖아요. 워낙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 소리가 이 고령 사회와 연령 차별이 같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고령 사회의 노인 문제 심각한가요? 안 한가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그래가지고 노인 복지를 하다 보니 정말 이 노인 문제가 우리가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2020년도 5년 뒤에는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돼요. 그래서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될 거고요. 8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고 100세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2015년도에 100세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니까 3,200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장장 6배가 늘어난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고령사회에 대비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생애주기 중에 어떤 시점에 와 있으신가요? 네.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나는 저 끝에쯤에 가 계신지요. 아직 거기 끝까지는 가지 않았어. 예, 나는 아직 중간쯤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잖아요. 예, 태어나는 것과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요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의 인권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노인 인권은요. 내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도 언젠가는 또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고요. 우리 이웃들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됩니다. 노인에 대한 개념, 인식은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를 가장 우리가 좀 깊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관심, 이해, 그리고 노인 인권을 좀 향상할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인권의 법으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노인이 뭔가 혼자서 결정하실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취약계층이 아니다 이거예요. 노인들도 정말 노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주체자로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잔존 능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엄을 확보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에서 노인인권을 이렇게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다. 노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인간이 존엄성에 대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보면 노인인권이란 바로 이렇게 노인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 노인 인권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떤 상황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노인 인권 그러면 이렇게 아주 노년기에
행복하고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는 이런 상황들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니면 저 옆에처럼 저 진짜 혼자서 저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앉아있는 저런 어떤 노년의 모습이 떠오르실까요? 그렇죠. 노인인권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존엄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년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이런 상황들이 먼저 떠오르신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의외로 폐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어려움 속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었을까? 우리가 그분들을 마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고 봤던 것들은 차별이나 평등은 아니었을까 하는 걸 한번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이 인권교육 시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폐지를 줍는 노인이요. 의외로요. 전체 노인의 10% 가까이 된다는 이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장 내 옆에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정말 폐지를 줍는 우리 동네에 그 누군가 어르신은 여기에 속해 계시다는 거고요. 이분들은 월 19만 6천 원, 2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임금으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정말 노인 인권, 본인의 인권을 잘 권리를 찾고 살고 계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노인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노인 인권에 대한 차별, 침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반임, 소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인권 교육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으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복지관에서도 해야 돼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 인권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자, 영상을 통해서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이해를 잠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회의 끝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것이, 자유를 누릴 것이,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것이가 있다. 제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흉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법원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것에
공정하고 공개적인 신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변호를 보장받아야 하고 유죄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밖에를 피해 다른 데 대한 저를 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함부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 변경의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16조 성령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다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절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을 얻어서 사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기 유급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 기초 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개인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네, 세계인권선언의 1조부터 30조까지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매번 볼 적마다 중간중간에 울컥울컥 할 때가 좀 있어요. 우리 이제 처음에 나온 화면이 장애통합 어린이집 그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를 함께 모아가지고 1조를 이야기해 준 것. 그리고 중간에 우리 장애인이 직접 권리가 다른 나라에 갈 권리도 있고 다시 되돌아올 권리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권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권이라는 건 이렇게 다 모두를 아우르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인권선언에서 정하고 있는 이 이제 30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건 많이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어떤 협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끔 만들어질 텐데 지금 요 세계인권 선언을 우리나라에 맞게끔 이렇게 각색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 인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해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기본권 당연히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참여권, 교육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내가 아플 때는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도 있고요. 내가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주거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내 권리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공기와 물과 같이 익숙한 그런 것들이지만 의외로 이렇게 익숙한 것에서 그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알아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요 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고용에 차별을 준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동안에 과연 나의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제대로 잘 누리면서 살아오셨을까 한번 돌아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권은요,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행사를 해야 비로소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권에 기초한 실천이라는 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막 다시 이렇게 하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채 인식하지 못했던 것 또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사고를 전환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제가 인권 감수성에서 우리 노인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잠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권 감수성 교육도 꼭 들으셔야 돼요. 예. 이제 오늘의 이 인권에 대한 건 지금 이론적인 이야기만 드렸는데, 사실 인권 감수성이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빨리 발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나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우를 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복지관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복지관에서 어떤 어르신이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뭔가 좀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겨서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말이야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해도 우리를 갖다 제대로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좀 선생님이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러고 막 이제 좀 혼을 내셨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일하는 말이지 막 이러면서 아니 뭐 노예냐고 무시를 하는 거야 이제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또 직접 뵙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복지관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나의 권리를 주장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 근데 우리 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권리도 있잖아. 저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여기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저 나름대로의 인권이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막 화가 예를 들어 100점까지 올라가셨다면 그거 한 70점, 60점까지 내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바로 인권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는 눈과 마음, 그게 있어야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 같이 우리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너와
내가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배려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인권에 있어서 인권의 어떤 개념이나 이론적인 걸 이해하시는 것보다 인권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감수성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우리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이렇게 넓게 보시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다 중요하다. 그 권리를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